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박스쿨 주식고래 홍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그래도 확실한 재료에 투자하자. 이게 항상 저의 모토죠. 여기 오늘 보시면은 오늘 주제는 믿을 것은 정책이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정책 관련주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찾아봤는데 오늘처럼 안 좋은 시장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만한 포인트들이 몇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가 나온 금융당국에서 아직 통과는 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으로만 발표를 한 추경 관련 내용들이 앞으로 투자할 만한 포인트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종목이 강하다. 이거는 현 시장에서 당장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 투자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니 한번 잘 두 가지 조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저기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한번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바로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사실 그 이전부터 올 봄부터 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추경하겠다.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통과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그냥 계류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번 달 5월 임시국회에서 저는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IMF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경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권고사항을 좀 내렸을 정도로 이게 좀 필요한 사항들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볼모로 잡고서 여야가 많이 좀 투닥투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도 그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체 추경 규모는 뭐 6조 원대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약 2천억 정도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한번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주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주요 내용 세 가지인데 제 빨간 글씨로 쳐놓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 이게 그냥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건물 기계 설비예요. 뭐냐면 SOC예요. SOC. 우리 사회 간접 자본, 그죠? SOC. 건물 짓고 도로 깔고 그리고 이제 복지시설 짓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SOC였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업체 및 공장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 자, 요즘에 오늘도 미세먼지가 안 좋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미세먼지 이슈는 이제 정말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조금 좋았던 날이 많았는데 올해 또다시 이제 다시 또 불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앞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원래 처음에는 정말 미세먼지 황사가 막 불어왔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마스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저도 마스크를 거의 뭐 필수로 공기가 안 좋을 때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관련주에서 이제는 한 단계 좀 더 심화됐어요. 이 테마 자체가 점점 내용이 심도가 있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테마를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테마가 굉장히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도 알아보고 사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미세먼지 관련주의 급등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주와 그리고 정책이 나왔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들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열광적인 테마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핀테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7년도 12월 달로 기억합니다. 그때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내용을 딱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쪽에 정책을 세우고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핀테크라는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지금 현재까지 2019년도 5월 달인데 그 사이에 진행된 내용들 보면은 핀테크 쪽에 있어서 진행된 내용들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과연 이쪽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게 있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금 투입을 통해서 2천억 규모의 추경에서도 규모가 제일 작은 규모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 세 가지 테마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 종목들은 시장에서 메인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그동안 좀 대장격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SOC 관련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트를 그냥 임의로 대장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현재 분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건설주, SOC 관련주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남북 경협주 이슈 있을 때 한번 확 불어올랐다가 그리고 2차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망했죠. 끝나고 나서 급락해서 아직까지 주가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태. 이게 대부분의 건설 관련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의 모습들이에요. 이 종목 역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아서 시세가 많이 났었지만 지금 완전히 많이 내려온 상태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저점이랑 비슷하네? 이거 쌍바닥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거기다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 내부에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인 상태죠. 그죠? 북한 쪽으로도 갈 수 없고 내부에서도 그죠? 진행되는 게 없고. 그래서 현재 저는 주가가 쌍바닥을 만들고 있지만 과연 이게 바닥일까? 현재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골탕 먹이고 주가 한 번 더 빠진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나왔던 SOC 관련된 종목들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오케이. 하지만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이것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나왔던 부분에서 SOC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자. 이 부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들인데요. 이 종목은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서 비교적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아까 제가 마스크냐 아니면 뭐 설비 쪽이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마스크 관련주들은 지금 다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 장대음봉에서 더 밑으로 내리 꽂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공기청정기 관련주 일부 그리고 공기정화 관련된 설비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일부는 오히려 오늘장에 올라갔어요. 배경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산안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 그 미세먼지 트렌드가 마스크에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좀 더 심도 있게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금은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잘 보셔야 되겠고 미세먼지 쪽은 일부 종목들이 벌써 반등을 시작하고 있어서 저는 좀 더 추가 상승 역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미세먼지 쪽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이제 핀테크 쪽을 볼 텐데요. 이것도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예전에 잘 갔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 틀어주세요. 핀테크 관련주 지금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진행되는 게 없으니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없겠죠. 그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완전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요. 막 정고점 대비해서 막 신고가 대비해서 주가 반토막 수준까지 와 있고 그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주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과연 저게 바닥일까? 라는 의문이 또 들죠.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 자리에서 저는 바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담으셔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미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조정받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하락이나 횡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매수 들어가시면은 어떨까? 그 생각이 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예산안 세 가지 테마 중에서 SOC는 이미 주가가 옛날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바닥이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 길게 봐야 된다. 미세먼지 관련주는 마스크 쪽보다는 설비나 공기청정기 쪽이 좀 더 좋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핀테크 관련주들은 전부 다 바닥이다. 전부 바닥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하락장이 끝나면은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장이 좋아져야지 다른 테마들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나 어떤 기업에서 사활을 걸고 덤비지 않으면은 쉽게 올라가기 힘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역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고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하지만 내일 모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재료가 당장 내일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한 5, 6개월 뒤 혹은 1, 2년 뒤에 여러분의 계좌를 본다고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종목들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이따 공개 방송 11시 반에 오늘도 하거든요.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책에 대한 부분들 봤어요. 그래서 장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정책 관련주 딱 재료 나온 거 보고 주가 많이 안 올라간 거 사놓고 그러면은 시간만 있으면 다 누구나 수익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역대 정부의 정책주를 봤을 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볼 만한 내용들은 너무 긴 내용들보다는 당장의 수익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보실 만한 내용인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인의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요. 갑자기 돼지열병 얘기가 나오고 이게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설명 좀 드려보면은 최근에 그 정치인 관련주들이 막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막상 당사자들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끼리만 그냥 이거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거기서 불붙어서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뒤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지금은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 정치인의 특성상 연예인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노출되면서 뭐 실수하든 잘하든 간에 계속 노출되면서 막 그러면은 이미지 좋아지고 지지율 높아지고 관련주 올라가고 관련주 뭐야? 이것도 관련주래. 그럼 막 같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걸 바로 우리가 테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이 만약에 내일 안 좋아진다면 저는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가총액도 작고 하다 보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장이 이제 뭐 어제처럼 굉장히 좀 우량주들도 가고 그런 좀 훈훈한 장이 온다고 하면은 또 쉬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총선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더 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이거는 기회 줄 때 팔아야 된다. 그런 생각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들의 특징과 좀 좋은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체크 포인트 한번 잡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세가 얼마죠? 확인은 못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계속 올라가면서 보니까 연초부터 해서 계속 우상향이에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대안투자죠. 대안투자로 자금들이 이동한 모습이고 또 정부나 이런 데서 아직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을 제정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자. 정말 늦게. 이거를 2년 전에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의 성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해서 나가는 어떤 자금이나 인력들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힘입어서 그런지 주가가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세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분위기들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암호화폐 거래소가 얼마 전에 해킹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된 종목들, 주요 주주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의 종목들이 뭐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잠시 후에 체크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이슈인데요. 요거는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이 질병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동남아,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 이것 때문에. 그죠? 폐사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막고 있어서 지금 내부에서 발생한 부분들은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공항을 넘어오면서 중국 관광객이 들고 있던 식품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뚫고 들어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나온 지가 벌써 1,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구간에서 들어갈 만한 타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 가지 테마의 주요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서 흐름들을 볼 텐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일단 정치인 선호도 관련해서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은 이 종목의 차트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이제 주봉 차트로 한번 정치인들이 한번 확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저 봉이 한 10개 정도가 되죠. 작은 봉이. 10개가 이게 주봉이에요. 한 10주 정도 제자리 걸음, 옆걸음 횡보하면서 자리 만들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들 보실 때 특히 이제 많이 시세를 낸 종목을 보실 때 이 종목이 이제 2차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확 갔다가 눌렸다가 또 갑니다. 근데 그 2차 파동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 바로 가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늘어지면서 10주라는 시간이면은 거의 뭐 2달 가까운 시간이죠. 2달 동안 투자자들을 묶어놓고 가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이렇게 제자리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큰 시세가 나서 거의 뭐 신고가 가까이 오늘 발생을 했는데 이런 패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과거에 많이 올라가서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온 종목들보다도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서 요 횡보 구간이 중요합니다.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냥 가격적으로만 싸다고 해서 들어가면은 10주 동안 물려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나마 잘 풀린 케이스지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를 잘 만들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 과거에 잘 나갔던 종목들이 저런 식으로 특정 가격대에서 버티고 있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은 암호화폐 관련주인데요. 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2018년도 1월 달, 2017년도 12월 달이 굉장히 히트쳤던 그 시점이었죠. 막 신고가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좋았고 그죠? 암호화폐 시장도 너무나 좋았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망했습니다. 자, 그때 저렇게 시세를 내고 나서 1년 동안 공백을 보이던 암호화폐 관련주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빠질 만큼 다 빠진 거죠. 거의 뭐 1년 만에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테마다 보니까 저는 이쪽 테마는 오랜만에 불어온 훈풍인 만큼 주가가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증시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저쪽의 시세는 더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말고도 올라가지 않은 그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된 종목이라면 한번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단 증시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굉장히 잘 갈 거예요. 시장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보다는 삼성전자나 우량주들, 큰 종목들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열병 관련주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려는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이 종목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얘만 살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의 거래량을 보세요. 양봉 거래량 대비 음봉 거래량이 많이 없다. 이거 제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거래에 실린 상승과 거래 없는 조정. 그럼 이거는 어떤 구간이죠? 재료만 있으면 투자해봐도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 투자자분들께는 한번 해볼 만한 재료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정리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장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언급드리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재료나 아니면 지금 당장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외의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기존 보유 종목들을 일부 정리하셔서 투자하시는 방법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잊어버리시고 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제 방송을 보실 정도의 그런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묻어두고 기다리시는 분들보다는 좀 그래도 뭐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복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오늘 제가 이 방송 이후에 11시 30분에 또 같은 시간에 공개 방송을 할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어제는 약간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하나 드렸는데
오늘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지만 많이 올라가지 않은 그리고 바닥에서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내일장이 하락한다면 보셔야 될 만한 종목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장 좋으면은 그냥 패스. 근데 오늘처럼 진짜 뭐 살지도 모르겠고 시장은 무너지고 있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미치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살만한 종목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내일장에 혹시나 있을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대책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너무 잘 갑니다.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되실 거고요. 지금 어떻게라도 이 마이너스 이 계좌를 빨리 복구하실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야간 방송 보신다면 내일장 하락이 나와도 충분히 저는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